건강을 위해 섭취한 채소가 71세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놀라운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5년 재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웠던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병원의 입장보다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섭취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께 권했던 식단 조언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의 채소 섭취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는 팀장 김영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 제가 담당했던 어르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조 어르신은 건강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지대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채소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자주 드셨는데 생으로 드시는 것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 어르신이 어느 날 센터에 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안색이 창백했고 배를 붙잡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복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랐던 점은 최근 들어 손발이 저리고 뼈가 아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조 어르신을 모시고 협력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장에 가스가 가득했으며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질문하셨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드시나요? 조 어르신은 당당하게 대답하셨죠. 네,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번 매 끼니마다 채소를 챙겨 먹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채소 섭취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보고 영양학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가지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보라색 색이 곱고 영양도 풍부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안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조 어르신의 이웃이셨던 67세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박 어르신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가지에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선한 게 좋다며 생으로 잘라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뭘 드셨나고 물었을 때 3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유였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분인데요. 적은 양은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가지를 날것으로 먹으면 솔라닌이 여과 없이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
굿도, 설사는 물론이고 심하면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발생합니다. 박 어르신처럼 말이죠. 더 넘겨드는 건 장기간 섭취했을 때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쌓이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근육이 위축되며 심지어 정신혼란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도 무슨 일인지 몰라 놀라셨습니다. 의료진이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마치며 상태를 진정시켰으나 그날의 고통을 어르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솔라닌은 열에 취약합니다. 가지를 찌거나 볶거나 구우면 이 독성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꼭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이 사실을 설명드렸을 때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지를 올바르게 조리해서 드시고 건강도 지금은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가지를 익힐 때는 최소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갈아라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는 직접 불에 구우시거나 끓는 물에 삶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가지찜을 만드실 때도 김이 오른 찜통에 최소 10분 이상 쪄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토란을 올바르게 손질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토란탕, 토란국 참 맛있죠.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란을 잘못 다루면 정말 위험합니다. 센터에 다니시는 70세 이영숙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시골에서 직접 캔 토란으로 국을 끓이시다가 위험한 상황을 겪을 뻔했습니다.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데 장갑 없이 손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 손이 점점 가렵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손이 갈라지고 따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로 씻었지만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급하게 센터로 오셨는데 손을 보니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토란 손질하실 때 장갑을 착용하셨나요? 아니, 그냥 했지. 뭐 문제 있나? 물론 문제가 됩니다. 토란에는 옥사에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표백제나 녹제거제에도 쓰이는 유해한 화학 성분입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당연히 자극을 유발하죠. 더 무서운 건 이걸 그냥 먹었을 때입니다. 옥사에산 칼슘은 우리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토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쓰고 아린 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옥사에산 때문입니다. 이영숙 어르신은 다행히 토란을 먹기 전에 손에 증상이 나타나서 큰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만약 제대로 익히지 않은 토란을 드셨다면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실제로 옥사에산 칼슘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대부분 토란을 잘못 조리해서 드신 경우죠. 입안이 붓고 목이 따끔거리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토란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익혀야 드실 수 있습니다. 토란을 삶을 때는 물을 한번 버리고 새물로 다시 한 번 더 삶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에 독성 성분이 많이 용해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삶으면 더욱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식초물에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손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식초가 옥사에산 칼슘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장갑을 끼시되 그 전에 토란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한층 더 안전합니다. 파트 5.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고사리를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고사리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나물이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육개장에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독초 취급을 받는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센터에 계신 65세 최민호 어르신은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산에서 직접 고사리를 꺾어 오시는 걸 즐기시죠. 어느 봄날 어르신이 신이 나서 고사리 한 묶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산에서 고사리 엄청 많이 꺾었어요. 신선한 거 좀 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조리하실 건가요? 그냥 가볍게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저는 즉시 만류했습니다. 생고사리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에는 두 가지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비타민 B1과 적혈구를 손상시킵니다. 생고사리를 먹으면 각기병 같은 영양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합니다. 포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 물질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어르신께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자, 그럼 고사리를 전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올바르게만 손질하면 괜찮습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용해되고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그 다음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담가 두어야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타킬로사이드가 거의 대부분 제거되고 떫은 맛도 사라집니다. 조금 귀찮게 생각될 수 있으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그날부터 고사리 처리법을 전면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이전엔 고사리 먹고 나면 속이 다소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방광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를 먹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올바르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독성 제거에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 1스푼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이라 산성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같이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쑥갓은 향긋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같이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센터의 69세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애쓰셨습니다. 특히 삼겹살 먹을 때는 쑥갓을 많이 드셨죠. 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을 몇 달 계속하시더니 건강검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표지자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겁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고기와 생쑥갓을 자주 함께 드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사놈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상황이 변합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정 어르신이 드신 삼겹살과 생쑥갓의 조합이 바로 이런 발암 물질을 유발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꼭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사부사부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구운 고기를 쑥갓으로 싸기 전에 쑥갓을 석쇠에 살짝 구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생쑥갓 대신 살짝 데친 쑥갓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암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쑥갓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귤이나 레몬, 키위 같은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쑥갓을 익혀 드시는 겁니다. 파트 7. 자, 여기까지 4가지 치명적인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채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15년간 어르신들 돌보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주 어르신처럼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물론 몸에 유익합니다.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가스를 지나치게 생성합니다. 조 어르신이 겪었던 복부 팽만과 통증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주요 미네랄들이 식이섬유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조 어르신의 골감소증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에 손바닥 2-3개 정도의 양이면 적당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지켜본 바로는 채소를 적당량 드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상태도 더 랑후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소의 종류를 다채롭게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지나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만 계속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은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센터에 계시던 한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만 매일 드셨다가 증상이 나빠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더 저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채소, 빨간색 채소, 노란색 채소, 흰색 채소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초록색 채소에는 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하고 빨간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노란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흰색 채소는 알리신 같은 항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야 영양의 균형이 맞습니다. 셋째,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하게 혼합해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생으로만 또는 무조건 익혀서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익혀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나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서너 배 높아집니다. 반면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양상추 같은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도 비슷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옥살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넷째, 채소를 드실 때는 물론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드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약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수화액을 희석시켜 수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해야 하십시오.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만 드시다가 근감소증에 걸리신 분들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샐러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샐러드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고 채소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농약이나 세균이 잔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 채소들이 많은데 이런 채소들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각종 보존제가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씻어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푼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가지나 고사리 같은 채소는 샐러드에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들입니다. 셋째, 샐러드만 식사로 드시지 마십시오. 단백질 식품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두부 등을 샐러드에 추가하세요. 샐러드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사례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올리브유에 레몬즙,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 넣어도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매일 이렇게 신경 써서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 어르신도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석 달만 실천하셨더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없어졌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는 골밀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센터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비슷합니다. 가지를 익혀드리기 시작한 후로 복통과 구토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가지볶음을 즐겨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채소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채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샐러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각 그 채소를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흥미로운 건 같은 채소라도 익혀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채소 주스는 어떤가요? 채소 주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 파는 채소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당분 함량이 10g 이상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에서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십시오. 채소 주스도 과하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절합니다. 셋째, 주스로만 채소를 섭취하지 마세요.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이 침이 소화를 돕기 때문이죠. 주스를 만들 때는 당근, 샐러리, 사과를 1 비율로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소를 조금 덜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십시오.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질긴 채소보다는 런한 채소를 선택하세요.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푹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특히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소보다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채소를 싫어하신다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적정량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채소처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면 특정 당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귤, 키위, 딸기 등을 그대로 드십시오. 유기농 채소가 더 안전한가요? 유기농 채소가 농약 걱정은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채소에도 세균이나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기농 채소는 더욱 세심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화학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세균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세요.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농 채소가 일반 채소보다 두세 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일반 채소를 잘 씻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무조건 생으로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적당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토라는 장갑을 끼고 손질하고 충분히 삶아 드세요. 고사리는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쑥 같은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익혀 드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년간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며 깨달은 것은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 어르신, 박순자 어르신, 이영숙 어르신, 최민호 어르신, 정수진 어르신,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채소를 드실 때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이 채소는 익혀 먹어야 하나? 생으로 먹어도 되나?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